5월 24일부터 해서 얼마 전 10월 9일에 끝난 불확정성의 원리 전시. 혹시 이 전시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 전시에 참여했던 권하윤 작가님의 아티스트 토크 시간입니다. 권하윤 작가님이 사실은 이 같은 작품으로 팔레드 도쿄, 프랑스에 있는 팔레드 도쿄에서 전시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바쁘시고 그러셔서 좀 시간이 오늘이 가능한 시간이 돼서 조금 늦었지만 토크를 하게 됐고요. 짧게 권하윤 작가님에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권하윤 작가님은 그 2006년에 프랑스 보자르 낭테에서 조형예술 국가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시각예술 국가학위 같은 그 보자르 낭테 있는 보자르 낭테에서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 현대미술 스튜디오 르프레노아라는 곳에서 2009년부터 11년까지 공부를 하시고 또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전은 2013년에 프랑스 파리 도향리 갤러리에서 있었던 가상의 선을 하셨고요. 또 프랑스 사토르 보자르에서 금지된 여행이라는 개인전을 또 열으셨고, 또 역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같은 도향리 갤러리에서 우발적인 천국이라는 그런 개인전을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프랑스 렉투르 포토그래피 아트센터에서 489년을 이라는 전시를 또 오픈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저희 그 불확정성의 원리 전시에 레이디 버드 새 여인이라는 작품을 고맙게도 참여해 주셔서, 이 작품은 그 VR 애니메이션 작품이었고요. 너무 그러니까 작품은 2개의 그 VR 장비로서 설치가 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셨는데 예약제였기 때문에 좀 아쉽게도 기다려서 보셔야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작품이었고, 또 감독님은 사실은 감독님이자 아티스트이죠. 권하윤 작가님은 이 작품 전에도 VR 작품 작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2016년에 국제현대 아트페어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룹전에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또 모마에서 미국에 있었던 모마의 그 다큐멘터리 포트나잇에서도 작품이 상연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7년 아트리뷰에서 퓨처 그레이트라는 그 어떤 그 앞으로 전도가 유망한 그런 재능 있는 그런 아티스트로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시를 보신 분들도 있고 조금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저희 전시를 설명해 드리면, 전시는 권하윤 작가님을 비롯해서 레바논 출신의 왈리드라드 작가, 또 싱가포르의 호춘이엔, 또 미국 작가이면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고 계시는 제커리 포말트, 이렇게 4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됐었는데요. 전시의 어떤 목적은 예술작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예술을 그 작품으로서 예술을 제작해가는 과정에서의 작가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 또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또 현실에 대한 그런 복잡한 질문들을 가지고 무엇이 진실이고 또 무엇이 예술이고 하는 그런 담론을 작품으로서 형상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소개한 전시였습니다. 전시를 아쉽게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도 아마 오늘 그 토크에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다른 작품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토크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항상 이렇게 잠깐 페이퍼에 의존하겠습니다. 이매진 큐레이터님이십니다. 이매진 큐레이터는 아트 선재 큐레이터로 활동하셨고요. 2012년부터 리얼 DMZ 프로젝트 전시 기획 참여를 하셨고, 또 리얼 DMZ 프로젝트 기획위원회 대표로서 프로젝트 기획 또 실행 전반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외 전시 기획 경력으로는 식물사회, 또 더 완벽한 날, 그다음 룩셈부르크 컬렉션 등을 있고요. 현재는 독립기획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권하윤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매진입니다. 이쪽이 작가 권하윤 안녕하세요. 되시고요. 네. 오늘 아티스트 톡
작업은요. 저희가 작업은 새 여인 작업은 VR 버전으로만 존재해서요. 스크리닝을 통해서는 좀 보시기가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을 제외한 최근 작업 4점을 상영하고 또 그 작업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시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고,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하실 부분 말씀이 있으면 또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영을 하기에 앞서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작가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미술 교육도 받으시고 여러 전시 활동, 작업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작가,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 본인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나 동기가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막연히 이미지가 좋아서 이미지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미술학교를 가게 됐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미술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제가 사람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관찰자의 위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찰했던 것의 어떤 사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포착을 해서 이미지와 이제 텍스트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그 순간적으로 읽지 않고 여러 번 읽으면서 저의 그 순간적인 포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을 해서 그 시간의 개념이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처음부터 시간의 컨트롤을 갖기 위해서 이제 동영상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동영상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할 작업도 그렇고 모두 다 지금 말씀하신 동영상 영상 작업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3D 애니메이션 영상이 중심이 되는데, 그렇고 이전에 혹시 다른 작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해 주실 만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이제 예전에 했던 작업 벽이라는 작업의 이제 준비 과정 자료인데요. 제 일기를 비롯해서 사세한 감정을 표현한 그런 작업도 했었지만, 그 반면에 그 역사의 해석에 대한 그런 의문을 좀 던지는 작업도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외국에 가서 있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일본에 대한 그런 정황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처음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그래서 일본에 가서 또 촬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다시 한국에 와서 도대체 어떤 교육을 제가 받았으며, 그래서 리서치를 하는 도중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곳에서 보여지는 어떤 우리나라 역사 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문 장면이라든지 어떤 역사의 한 부분이 굉장히 연극화돼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이 공간을 다시 한번 찍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사 촬영을 이제 이 공간에서 모든 그런 인위적인 마네킹이라든지 어떤 그런 성우들이 녹음한 그 억지의 그런 고문 소리를 다 제외한 이제 이 건물 자체만을 찍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도 이제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실사 촬영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모두 다 사실은 제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 작업을 통해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카메라가 제 손에 있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다 찍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작업인데, 이제 그래서 이 작업을 전환점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실사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찍을 수 없다면 어쩌면 그런 인위적인 이미지로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흥미롭겠다 싶어서 그때서부터 인위적인 3D 이미지로 관심 갖게 됐습니다. 이건 언제 몇 년 시점? 2010년, 2007, 8년부터 시작한 작업인데요. 여행을 일본도 가서 촬영을 했었어야 했고, 또 프랑스에도 촬영을 했었고, 한국에서 촬영을 했었고, 그래서 기간이 한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같은 역사를 왜 일본은 잊어버리고 왜 한국은 이런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기억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저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던 작업입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외국에서의 생활로 인한 어떤 시점, 관찰자로서의 시점, 그 역사나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세 점의 작업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증거 부족이라고 하는 2011년도 영상 작업과 판문점 2013년도 작업, 그리고 모델 빌리지라는 2014년도 작업입니다. 세 점이고 한 25분 정도 시간이 걸쳐서 세 점 모두 연속으로 상영을 하고 함께 보시고 나서 또 이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Tu me dis quand t'es prête? Ouais, je suis prête. 네,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영상 작업을 차례로 좀 같이 보셨습니다. 먼저 증거 부족이라고 제가 보았던 첫 번째 작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작업은 그 영상 속의 화자 나레이션에 의해서 그 내용을 잘 좀 바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작가님께서 간단하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좀 흥미를 느꼈던 것인지. 예.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특히 그 해에 저도 체류증에 문제가 생기는 해였기 때문에 이런 망명자 신청에 관한 문제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오스카의 이야기는 그 물질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물질이 진실을 과연 증명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스카의 서류를 처음 눈으로 보게 됐을 때 이 한 사람이 겪은 경험이 단지 검은 타이프로 친 몇 개의 글자로 남기고 이 서류의 몇 장으로서는 절대 인정받지 못할 그의 이야기와 그의 경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경험만 있고 물질적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이 경험을 존재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의 이제 도입에도 살짝 이게 뭔가 녹음이 되고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좀 언급이 되는데 이것도 실제 어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이제 사실은 저의 교수님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주말에 시간 나실 때 항상 이렇게 망명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처해진 분들의 이제 상황을 자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분께 이제 녹음을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 작업하는 과정을 좀 작업에 넣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종의 저의 그런 실시간성 그런 거를 한번 작업에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은 이것이 어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지만 어떤 가상의 공간과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또 한 번 이게 반전이 되어 실제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절하셨는지.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제가 이 이야기 속에 어떤 물질이라든지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자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질도 찍지 않고
단지 제가 찍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망명 신청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류만 찍기로 하고 그 서류를 통해서 통과하는 두 시선, 그러니까 오스카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 시선과 그리고 또 그 망명 신청을 거부하는 그 쪽의 시선을 교차하는 그런 그 시선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롱테이크 샷으로 절대 컷을 넣지 않고 그 3D 애니메이션과 실사가 교차하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예,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미지를 몇 개 준비하셨는데 네. 좀 이건 준비 과정이고요. 그 서류를 준비했었을 때 모습이고요. 예. 초반에 이제 그 환상적인 어떤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처럼 이제 시작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상했던 그런 모든 이미지들을 3D로 표현을 해서 만든 겁니다. 3D라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모방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태어난 이미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3D 중에서도 이렇게 인위적인 것을 드러내는 3D 이미지는 현실을 모방하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나는 현실이 아니에요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과 그 비현실성에 대해서 좀 혼동을 갖게 하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오스카가 최종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통과했던 그런 길을, 도망갔던 길을 그리는 것뿐이었는데요. 그 그림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표현한 그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위에 제가 상상했던 그 공간을 3D로 입혀서 공동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저희가 한 경험을 같이 나눴던 게 바로 이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그럼 거의 첫 번째로 그 3D 영상을 시작했던 그 전 작업 그 벽에서 실사 작업에 대한 어떤 회의를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사로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 인위적인 이미지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실험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번째로 반 작업에 대해서 좀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실제 장소를 이제 바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판문점이 어떤 곳인지 대부분 알고는 있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아느냐 이제 그럴 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건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요. 이 작업은 이후에 바로 연결해서 보았던 모델 빌리지나 그리고 또 오늘 또 같이 볼 489년이라는 작업으로도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판문점이라는 특정 장소를 어떤 작업의 배경으로 삼은 이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에서 보자면 작업의 내용적으로는 또 판문점이 그렇게 드러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네. 그 벽 작업도 그렇고 증거 부족도 그랬고, 사실은 경계선이라는 국경선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요소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예, 그래서 이 경계선과 이야기 이 두 개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픽셔널이한 완벽한 산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여러 그 국경선이 있지만 판문점은 특별히 관심을 갖던 게 일종의 무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벽도 없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도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절대 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두 국가 군인들은 서로 마주보고, 그래서 마치 서로 보여주는 관계,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오고, 이런 보여지는 관계에 대한 어떤 무대 아니면 연극적인 요소가 강했기 때문에 도저히 어디까지가 진실적인 장소이고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이게 연극의 계속인지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문점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은
판문점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넌 이제 비주얼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하면 판문점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원래 목적은 이제 그 열화상 카메라로 이 판문점을 찍게 되면 그 남북한 군인들의 이제 그 군복 안에 있는 체온만 찍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제 불분명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보는 사람 입장도 남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마저도 혼동이 되게끔 돼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열화상 카메라로 이 판문점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국경성을 무효화시키는 이미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촬영 허가도 안 내주시고 또 특히 열화상 카메라 모양 자체가 약간 원래 군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물체는 이런 공간에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1년대부터 2013년대까지 계속 거절을 당해서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찍을 수가 없다면 가짜로 만들어서 컴퓨터 안에서 가상으로라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열상 화면을 이렇게 따라 모방해서 그러니까 이제 3D 환경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안에 판문점이 그대로 모형처럼 만들어져 있고 병사들도 3D로 다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하시기까지는 실제로 방문이 아니라 이제 자료 수집을 통해서 하셨던 거죠. 이 열화상 카메라의 이미지가 또 등장을 하지만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없잖아요. 소리도 없고 나레이션도 없고 어떤 뭐 텍스트도 없고 어떤 이제 지시하는 바도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화면 그 자체 거기 이제 등장하는 움직임 이런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빛이나 형태 그리고 움직임들 어우러짐 이런 것들을 집중하게 되면 어느덧 이제 여기가 뭐 어느 곳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있게 되고 그걸 인식하는 순간 이제 판문점으로 현실로 나와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약간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만들어진 움직임이라는 그런 또 있지만 전체가 이제 안무처럼 이렇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이제 내용적으로 구성하시고 계획한 것에 대해서 좀. 처음에는 그냥 열화상 카메라를 이제 모방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차피 이 공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중간에 보시는 게 이게 바로 경계선인데 이 공간을 남북 병사가 서로 공동적으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을 아주 정확하게 수학적인 요소로 나눠서 정확하게 이 군인들이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무를 찾다 보니까 사뮤엘 베켓의 쿼드라는 그 안무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분의 그 안무 내용은 4명의 댄서가 전혀 새로운 어떤 개인적 표현 전혀 없이 같은 공간을 이렇게 정사각형 공간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90도씩 틀어져서 똑같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판문점에서 꼭 해보고 싶은 안무다. 그래서 그 남북 병사들 2명을 해서 그 안무를 이 중간 지점에서 그 한 정사각형 공유의 공간을 가성적으로 만들어 본 거였어요. 아까 또 얘기는 실제로 이 작업 이후에 판문점을 한번 가볼 기회가 됐다고 1년 후에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내가 이제 가상으로 만들었었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 그곳을 가보셨던 거죠.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극적인 요소에 참 놀랐던 게 그 남한 군인들의 자세와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관광객을 맞이하는 태도에 가서 굉장히 놀랐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3D 애니메이션 저한테는 사실은 할 수 없는 어떤 저의 영역을 넓혀주는 일종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조금 더 속이 쓰그렸던 거는 제가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었어도 실제 상황도 또 역시나 또 너무 가상 같지, 너무 연극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판문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동 경비 구역 내에 이제 조성된 공간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관광의 목적으로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고요. 내국인들은 특별한 이제 사유가 없으면 이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하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그 어떤 이제 진공 상태 같은 그런 이제 하고 완전히 이 안무 이 작업에서도 약간 이제
추상적인 이미지만 남는 것 같은 네. 또 그런 좀 인상을 그 현장에서도 좀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어서 모델 빌리지라는 그 작업도 그 이제 기정동이라는 이제 지역 장소명을 이제 언급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정동은 제가 알기로 이것도 역시 그 판문점 내, 그러니까 그 DMZ 내에 있는 이제 마을이죠. DMZ 내에 있는 마을인데, 그 DMZ가 형성될 때 남북한이 그 정전협정을 맺을 때 각각의 그 마을을 한 개씩 두기로 이제 서로 협정을 맺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조성된 마을인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남단에 이제 위치한 마을인데, 여기는 이제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북에 보여주기용, 그래서 선전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한에도 있고요. 저희도 이제 파주 쪽에 대성동이라는 마을이 조성이 되었는데, 저희 남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원래 건주했던 주민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계속 거주하면서 지금도 거주하고 있고요. 그렇게 있다고 하고, 저희도 이제 그 서로 이제 남북한이 약간 과열적인 경쟁을 할 때는 서로 그 마을에 뭐 이제 그 국기를 개항하는 이제 그 높이도 이제 경쟁적으로 올라갔다고도 하고, 이거 외에도 저희도 그 남한 쪽은 접경 지역 내 여러 개 이제 선전 마을이 조성이 됐었고, 현재는 이제 그 원래의 목적에서는 조금 이제 희미해졌지만 한 10개 미만 정도의 마을이 아직도 이제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의 촬영 신청 이런 것들도 무수히 계속 진행하셨고, 그러니까는 좀 계속 이게 실제 이미지, 실제 내가 이제 닭을 뭔가 촬영을 하려는 것과 또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 이 사이에서 계속 이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한번 가보고 싶다, 가서 좀 촬영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이 좀 작업 과정, 판문점에서 이렇게 옮겨온 작업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기정동의 존재를 이제 알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경선에 가고 거기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외국 관광객들이 그 관광을 하면서 영상을 많이 남겨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거리상 인터넷으로 모든 자료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국경선에 가고 망원경으로 그 먼 곳을 보고 마치 그게 연극이라든지 무대처럼, 그리고 그 국경선이 마치 그 관객으로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고, 그 기정동의 마을은 완전 영화장 세트 같은 그런 요소처럼 보였고, 관광객들은 마치 그걸 보러 오는 관객인 양. 그래서 이 보여지는 자와 보러 가는 자, 그래서 이 두 관계의 시선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비주얼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이 기정동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왜냐하면 가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찍을까. 근데 결국에는 2년 동안 촬영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결국에는 기다리다 못해서, 그러면은 실사를 제가 찍을 수 없다면 제가 모형으로라도 만들어서 내 기정동, 내가 알고 있는 기정동을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이 모형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형은 일종의 어떤 물질성을 가진 가장 중요한 매체였어요. 물질인데 보기 위해서 태어난 물질.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기능이 없고 사람도 없고 집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어떤 데코레이션 역할을 하는 비물질성의 어떤 그런 이미지로서만 존재하는 공간을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빛을 통해서 어떤 투명함을 이용해서 안이 비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센 빛을 이용해서 그 그림자로서, 그림자가 그 물질성의 투명함을 덮고 그 그림자만 오히려 더 강하게 보이는 어떤 그 이미지가 그런 어떤 물질성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촬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 투명한 걸로 이제 다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기정동 마을을 방문하듯이 이제 찍은 건데, 되게 안타깝게도 제가 이거를 2014년 1월 달에 이 작업을 마쳤어요. 근데
촬영허가가 그해 봄 5월달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또 촬영 기사님하고 이만한 거 렌즈 빌려가지고 차 끌고 촬영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국경선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그 렌즈로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 실사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저는 못 가요. 접근해서 네, 그건 안 되고 거군요.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이제 가장 좋은 렌즈로 찍었는데 그걸 찍고 나서 본 순간 저는 되게 놀랐던 것이 제가 그렇게 바라던 실사 그 실제 그 기정동의 이미지가 사실은 저한테 거의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작업에서 모형으로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현실을 넘어서서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더 극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사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난 후에 조금 안 거지만 기정동 자체가 그 픽셔널이한 요소잖아요. 그 가짜 인위적인 요소, 인위적인 마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인 모형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처음엔 모르고 지금은 와서 보니까 차라리 모형을 했던 게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사 이미지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중지를 했죠. 네. 여기 이 작업에도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 작업은 어떻게? 예. 이 작업을 할 때는 특히 소리하고 이미지의 대조를 많이 사용을 했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빈 공간이니까 투명성을 강조하고 사람이 없고 애니메이션은 절대 그 움직이는 것이 없지만 소리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은 빈 공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소리는 굉장히 꽉 차고 항상 풍성하고 항상 뭔가 그러니까 소리를 픽션의 요소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목소리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게 북한 마을이기 때문에 북한의 픽셔널이한 그런 소리 요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북한 영화를 이제 계속 리서치를 하다가 도라지라는 이제 영화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보면은 젊은 아가씨가 한 시골 마을에 살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젊은 남자가 그 아가씨가 사는 작은 마을에 구경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우리 여긴 뭐가 있고 여긴 뭐가 있고 이렇게 자기 마을을 구경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목소리 부분을 듣는 순간 이 마을 기정동 마을과 비슷한 요소인 것 같아서 그 목소리를 빌려서 이 기정동 제가 생각하는 기정동 마을을 가상적으로 방문을 하게끔 만든 작업. 하나는 영화의 소리고 또 하나 초반에 나오는 그 초반에 나오는 것은 이제 어떤 첫 부분 네. 첫 부분에 초반에 그 영문 설명 영문 설명 그거는 네. 이제 그 유튜브에서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올린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방문을 하고 있을 때 미국 군인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설명 내용이 뭐 거긴 창문도 없고 빛도 없고 다 가짜고 뭐 저기 국기는 너무 커서 잘 휘날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망원경을 그걸 확인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만든 모형으로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여러 이제 실제의 요소와 또 가상의 요소들이 같이 해서 이런 지금 판문점이나 모델빌리지 같이 좀 실제 존재하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실제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각적 대상으로 다시 만들어낸 작업들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상영이나 이렇게 통해서 본 작업에 대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VR이나 현대적인 기술을 작품 속에서 많이 이용하셨는데 되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더 넥스트 렘브란트처럼 이렇게 3D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되게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예술 프로젝트가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사회에서 되게 선도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예술가로서 어떻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이 약간 예술가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술가의 역할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이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다 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 하나가 그 기계가 쓴 소설을 제가 그걸로 영상을 만들어서 기계와 저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거를 만들지는 못했는데 일종의 챌린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문명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사람이로서 꼭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정밀해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이 더 집중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가 그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기계가 되고 인간으로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될 것 같아요. 더 이렇게 분리가 더 강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꼭 위협이라기보다는 예, 오히려 그거를 좀 더 새로운 자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뒷분 먼저 아이고. 질문하시고 할게요. 네. 판문점이란 작품을 봤는데요. 네. 거기서 작가님께서 열감지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었다 하셨는데 작가님 의도와 다르게 저는 그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세대이다 보니 그 열감지 카메라의 형상이 중립적으로 보이지가 않았고 북쪽으로 이렇게 저는 읽혔거든요. 왜 그게 북쪽으로 보이시나요? 붉은색이니까. 예. 그래서 작가님의 의도와 예. 관객이 완전히 그 다를 수가 다른 있네요. 이런 그 다르게 읽혔을 때 이건 관객의 잘못일까요? 이런 아니요. 경우는 어떻게 아니요. 하면 좋을까요? 관객은 만약에 잘못이요. 작가님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예, 제가 그 다르게 작품을 그거를, 보고 예. 갔을 때 예. 저는 그것이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북쪽을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읽고 그냥 예, 갔을 예. 것 같거든요. 여기에 예.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관객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제가 어쩐 이해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저는 이제 엔간하면 전 작업이 그 작업 자체가 충분하길 바래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근데 만약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부연 설명이라든지 어떤 장치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상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설명을 더 옆에다가 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잠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열상 카메라는 따뜻한 그 머리나 이제 가슴에서 이렇게 빨갛고 노랗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미지는 그 열이 없으니까 그거를 열 난 것처럼 모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견한 것이 이제 병사마다 가슴 안에 그 램프를 하나씩 심어줬어요. 심장 안에.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그 빛이 밝은 부분은 뜨겁게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나오고 차가운 부분은 이렇게 빛이 어두운 부분은 이제 파랗게 이제 나오는 게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 건데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마치 꼭 삶에서의 일종 생활에서의 어떤 삶은 뜨겁게 표현되고 체온으로 표현되고 빛에서의 삶은 이제 영상에서의 삶은 빛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묘한 거를 발견했던 이제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그 빛이 열 화상으로만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새로운 시선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알아야지 다음 전시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에 한 분 더 질문하고 네. 저희 다음 작업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시게 된 네. 동기가 통일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넓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평화나 뭐 이런 나를 꿈꾸신 것도 어느 정도 1이면 1에서 10까지 있으면 한 2, 뭐 1 아니면 0점 몇몇. 근데 아쉽게도 그 철학보다 더 중요한 건 도덕의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거를 어떤 에머슨 수상이라는 록에 읽어보니까 근데 이 작품 속에는 우리들의 주인의식이나 도덕적 의식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거와 같이 매치시켰으면 백화점 안에서의 그 물론 청소하시는 분이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길거리랑 비교해 보면 되게 다르잖아요. 이런 것과 여기에 나온 이미지들과 너무 예술계 계통이랑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그리고 평화는 무엇이며 전쟁, 기근, 핍박 우리가 기초가 뭔지 잘 모르면서 그냥 물체를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웠고요. 그리고 남은 영상 한 번 더 보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뭐 질문 중에도 VR 작업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한 점 더 영상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489년이라는 작업입니다. 이게 애초에는 이제 VR의 감람을 그 염두에 두고 제작된 작업인데 지금은 그것의 이제 스크리닝 버전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술관의 전시에서 이것을 작품 관람을 이제 VR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했고 또 저도 이제 다른 여러 뭐 리서치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분단 상황과 DMZ에 대해서 많이 이제 리서치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조차도 얼마나 이제 그런 공간이 그것이 너무 좀 생생하게 묘사됐던 것,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아까 판문점도 그렇고 이제 산천마을이나 이 DMZ라는 것이 어떤 특수한 정치 상황이 만들어낸 가공의 산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술적 상상력이나 영감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것이 단지 그 자체로 해석을 해서 이제 어떤 뭐 분단 상황, 통일 이런 것으로만 또 읽힐 수도 있고 또 와 관련한 뭐 전시에서도 많이 이제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여기서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이 이제 앞서 작업들이 어떤 공간이나 어떤 마을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곳에라면 이제 이 D489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방대한 하나의 영역을 만드는 건데 이제 이런 작업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참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놀랍기도 하면서. 사실은 이 489년이라는 작업은 그 빌리지 모델을 완성하고 나서 생각이 났던 건데 그 빌리지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거리에서 서로 보고 보여지는 관계, 그 거리의 관계에 대한 작업이었다면 489년은 좀 더 개인적인 그런 접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 DMZ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듣는 것보다는 한 개인이 DMZ를 정말 알고 있는 어떤 한 개인이 어떻게 그 DMZ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 개인의 기억에 좀 중점을 두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얘기하셨을 때 그 모든 환경을 마치 내가 같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빌리지 모델이 멀리서 거리로 하는 작업이었다면 이번에 한층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특히 주관적인 시점을 직접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실제적인 경험을 창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영상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한 걸음 더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로 풀어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VR 작업에서의 관람은 이제 보통의 영상 작업들하고는 또 굉장히 많은 이제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전히 시각과 청각을 제한하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공간 경험을 하게 하지만 또 제한도 동시에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번 전시돼 있던 새 여인 같은 작업도 역시 VR 작업이었는데 예. 또 이 489년과는 조금 다른 예. 환경의 또 VR 작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여인 작업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서 이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이 작업을. 그래서 좀 내용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관람 환경에 대해서, 관람의 형식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VR이 아직까지는 전시용으로서 사용되기가 굉장히 조금 번거로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가상현실이랑 오늘날은 그 헬멧 하나당 한 분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여드릴 수 있는 수가 그 기계의 수에 따라서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또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게, 개인적인 기억이라든지 어떤 일종의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과 이야기와 그 시간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게 다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기억을 주제로 했을 때는 이런 기계, 이런 타입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새 여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드로잉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저 이제 젊으셨을 때 추억을 저한테 자주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직 학생 때. 그래서 그분의 추억을 제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학생 때 이분의 추억을 꼭 작업으로 한번 풀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쉽게 그걸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의 이제 기억을 제가 혹시 너무 잘못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조심감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영상을 거기에 걸맞는 영상을 찾고 싶었는데 거기에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이분께서 이제 나이도 조금 드셨고, 이 선생님의 이분의 어떤 그 기억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싶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작업을 더 늦기 전에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그 재무 설계사 밑에서 이제 일을 하셨을 때 그 각각 건물에 들어가서 내부 설계도를 이제 그려서 제출해야 되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각각 이렇게 집 방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문하실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각 방문이 열릴 때마다, 각 집 문이 열릴 때마다 각자 다른 집주인이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마치 다른 세상이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그런 추억이 미화됐던 그런 내용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추억을 되게 좋게 받아들였고, 사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축복 중에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있는 게 축복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물이 이제 2층이었는데 계단을 올라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상상 속의 세계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상징적인 공간을 나 스스로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 이걸 한번 공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 작업 489년 그 작업은 의자에 앉아서 돌기만 할 수 있고 실제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였지만, 이 작업에서는 내 스스로 다리로 걸어서 갈 수 있고 공간에서 스스로 이동을 하고 그 이동을 함으로써 이야기가 전개가 되게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공간 어떤 그런 뭐랄까 마법적인 공간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의 협조를 얻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준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가 보여드릴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위주로 보여드렸어요. 그 뭐랄까요? 빈 공간. 빈 공간에서, 그러니까 안에 그 가상현실 공간에 들어가셨을 때는 항상 모든 게 너무 많고 총천연 색깔, 음악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굉장히 많고, 그
가상현실에서 나오셨을 때의 그 모든 빈 것이 대조가 굉장히 많이 되게끔 그 두 공간 자체가 그 공간의 정의가 좀 혼돈스러울 수 있을 만큼 예, 그렇게 그런 위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참 이런 장면 같은 건 저희 나라에서밖에 볼 수 없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미술관에 오시는. 그리고 또 전 설치를 할 때 이제 각 공간마다 좀 같은 작업이라더라도 이제 다르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장처럼 이런 공간, 무대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새 여인 작업인데 그 동선상이 사람들이 무대를 쳐다보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아예 그 보는 사람과 그 지금 가상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 보는 사람과 가상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더 시각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마치 이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서 있는 것 마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실 때는 좀 이렇게 더듬더듬 잘 안 보이시니까 더듬더듬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실 때 마치 그 현대무용의 한 부분처럼 어떨 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이지만 이들이 겪는 공간과 보는 사람들의 외부에 있는 보는 사람의 그 공간이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도록 좀 새롭게 풀어봤던 작업입니다. 뭐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루는 내용들은 다른 것 같지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기억과 경험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객관적인 이야기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허구적인 해석 이런 것들의 관계를 이렇게 좀 다루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이제 전작부터 지금 최근 작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작업 방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 과정이 점점점 굉장히 복잡해지고 시간과 뭐 여러 차원에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요구되는 이제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실사 촬영 이외의 모든 것들, 실사 촬영이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컴퓨터 속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인데 컴퓨터 속에서의 촬영이 일어나서 말 그대로 가상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또 가상임을 드러내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런 방식, 이런 방향성의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그 기계 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약간 조물주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인위적인 이미지들은 모든 컨트롤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과 굉장히 비슷한 요소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현실의 그 어떤 다른 현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아니면 내 현실의 어떤 확장성이라고 할까요? 내 현실을 좀 다르게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이중의 어떤 다른 면모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하다기보다는 이것이 이것인가, 저것이 저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계속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새 여인 작업을 하면서 저한테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공간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 내부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그 이야기 화자분께서 사실은 그 새 여인 집을 방문하면서 자기가 그 설계도를 그리러 왔다는 것을 깜빡 잊고 새만 보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어서 그 내부 설계도를 그려서 제출을 했다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그 내부 설계도를 마음대로 그리는 거를 제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 이 사람이 어떻게 기억을 하고 그 공간을 나는 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런 기억 속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걸어 다닐 수 있고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동의 공간을 확보해서 같이 나누는 어떤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어떤 기억 속의 공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랐고 그 공간에서 내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그래서 마치 추억을 방문하는 개념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의미가 깊었고 특히나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주제를 제가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가 이 즐거움을 맞이하는 것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던 작업입니다. 네. 저희 오늘 소개할 작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아까 미처 못하신 이야기나 질문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네. 저는 그 489년을 그 시립미술관 북한 프로젝트 할 때 저도 그때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기대할 만한 작가의 발견이었고 이 2D로 보는 것도 사실 VR 못지않게 그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여전히 주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이 숲의 그 흙의 그 바삭바삭한 느낌이나 사운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VR에서는 이렇게 하늘을 딱 쳐다보면은 왜 하늘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별이 밤하늘의 별이 막 무수히 있는 걸 보는데 우리가 그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공간감, 거리감을 체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VR은 바로 그런 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히 그 새로운 디멘션이죠. 새로운 차원의 어떤 작업인데 근데 특히나 이제 489년 보면서도 이 2D로 다시 보면서 느낀 게 마치 이제 아바타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전 그냥 개인적인 느낌의 아바타와 무슨 약간 데이비드 린치 트윈픽스가 얼핏 떠오르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그 모델 빌리지도 그렇고 보면은 이렇게 약간 부유하는 땅이 부여하는 듯한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이 공통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유토피아라든가 어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상향의 어떠한 구석, 어떠한 공간을 지향하고 있는 혹시라도 뭔가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나 그냥 그냥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작품들이 전부 다 그 제가 갈 수 없는 어떤 기억 속의 공간이라든지 저한테 금지된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제 판타즘을 제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스스로도 제 작업을 보고 있으면 아마 이 분단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의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의 어떤 반응의 하나로 저는 제 작업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모든 작업은 어떤 갈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어떤 판타즘에 대해서 많이 창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그걸 천국화시키기도 하고 극화시키기도 하고 과장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더 극화시켜서 그리고 어떨 때는 좀 SF처럼 모델 빌리지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그 공중에 떠 있는 어떤 하나의 행성처럼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한테 픽셔널이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였고 만약에 489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선이 카메라에서 멀리서 떨어져 가면서 점점 더 그 공간이 더 극화돼 버리고 더 멀어지고 더 갈 수 없게끔 되는 이제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이 저한테 굉장히 뭐랄까요 닿을 수 없는 상상의 공간으로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에 답장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영상 볼 때 되게 정말 황홀한 체험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 DMZ 구역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 전쟁 후 3세대로서 되게 와닿지 않고 그냥 남의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DMZ 하면 저희 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뭐 할아버지는 뭐 월남하셔서 어떻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정말 소설 속의 그런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문학 작품 같은 걸 읽을 때야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구나. 뭐 최인훈 작가나 임철우 작가 이런 소설 작품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DMZ 하면은 그냥 정말
울창한 숲속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언제 사람이 살았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VR 작품을 보면서 이곳에서 정말 사람이 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실감이 들었고요. 네, 아까 이쪽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데올로기에 너무 젖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남북한의 분단 이런 걸 얘기할 때 너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너무 외면하고 도외치됐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작가님이 이런 거를 저 예술 작품에 끌어들여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냥 아무도 텅 빈 그런 공간에서 이런 틈새를 보시고 이렇게 낯선 느낌을 어떻게 지각화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지각과 그런 감각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요즘에 좀 현실에 약간 찌들어서 좀 아무 감흥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답정 드리면 딱 한 가지 답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원래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기간도 길고 그리고 또 굉장히 힘이 많이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면 겁이 나서 절대 손을 못 대는 작업들이에요. 근데 전 약간 알딸딸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일단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작업 기간이 항상 길어요. 그래서 일단 고집이 센 게 일단 그게 이제 그 작업을 마칠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소고요. 예,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냥. 아까 모델 빌리지 같은 경우도 기정동 촬영 허가를 몇 년 만에 받았다 그러시더니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뭐 작업에서야 조금 다른 이제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 요소가 아닌가. 그 489년 작업하시기 전에 이제 여러 리서치도 하시고 만났던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은 분단 얘기를 하면 전 그걸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가족도 없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참 먼 그냥 배운 역사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잘 모르다가 이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도록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군인들께서 그때 DMZ 근접 마을에 이제 군인들이 그때 70년대 이제 남기신 글들인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통신 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지도 않고 교통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유일한 소통 수단이 가족과 나누는 편지였던 거야. 근데 이 편지를 어느 분께서 곱게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스캔해서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처음으로 저도 이게 분단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분리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예전에는 그거를 그냥 지리학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도 그래서 아마 489년 이야기가 좀 더 이 개인적인 기억으로 조금 더 가깝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기억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도 어떻게 좀 다른 작업을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는 어떤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 공간을 만드는 한 도구로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차 타고 같이 가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그 사람이 겪었던 걸 다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의 공간을 만드는 도구로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주제로 이제 많이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 489년은 다른 분들도 얘기를 조금 해주신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건 저한테 있어서 비무장지대는 되게 모순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모순된 비무장지대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비무장지대니까 원래 무장이 안 돼야 되는 곳인데 사실은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무장된 곳이죠. 그리고 또
뭐 한편에서는 그게 자연 보호가 많이 돼서 그런 보고로서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모순적인데, 그래서 이 지뢰하고 이 꽃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 모순을 잘 표현하는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서 그 모순, 저한테는 그 DMZ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게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순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작가님의 작업을 상상적 아시아전에서 처음 봤는데요. 거기서 뭐 오늘도 좀 보여주셨지만 마지막 부분에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모순된 장면, 모순된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좀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폭발 장면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끼워 넣으셨던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영상 작업하면서 그 국경선을 없애는 장면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그 카메라가 낮을 때는 그걸 뭐라고 하지, 주관적 시점을 그 사람 눈높이에서 보는 거를 이제 표현한 거라고 치면, 그분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저는 카메라를 그 인간적 시점에서 전지적인 시점으로 이제 카메라를 올려요. 그때는 그 사람의 시점이 아니라 단지 그런 환경에 대한 어떤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전지적인 시점에서, 그럴 때 일종의 어떤 프로포지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경선을 없애는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은 바로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지뢰가 폭발하는 거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비환경적인 솔루션인데, 어쨌든 그래서 원래 지뢰가 그렇게 폭발하지도 않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건 제 상상력을 부여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이미지는 사실은 되게 폭력적인 이미지지만 굉장히 옛날에 촌스러운 음악을 좀 집어넣어서 오히려 그 대조감을 좀 키우는 어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까지 자체도 모순으로 끝내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제 상상력을 극히 표현한 어떤 저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더 질문이나 없으시면은 저희 작가분 현재 진행 중인 작업 혹은 예정 전시 뭐 계획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새 여인 작업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가상 공간에서 걸어가는 걸 보고 나서 제가 놀랐던 것이, 그 걸음 걷는 것이 동시에 그게 굉장히 원시적인 자세이고 원시적인 그런 동작이고, 그러면서 또 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되게 큰 공간에서 여러 분들이 어떤 제가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공간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공간도 커야 되고 또 환경도 커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야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어떤 좀 사색도 할 수 있고, 뭐 이번에는 이야기를 꼭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의무도 없고 그저 자유로운 공간, 그리고 스스로 내부적인 그런 여행 같은 걸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공간을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노트 적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11월 달에는 버클리 아트 뮤지엄에서 전시 잠깐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12월 달에 이란 테헤란에서 전시하고, 그런 식으로 내년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 국내 전시 계획은 국내는 곧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작업으로 다른 전시에서 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